제2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주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분권 강화 방안입니다. 이 주제를 발표해 줄 분은 유럽 헌법학회 회장이시고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로 계신 전웅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근무하고 있는 전웅 교수입니다. 이게 지금 들고 있는 게 알람입니다. 15분 안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분권 강화 방안 이렇게 해놓고 부제가 지역문화재단의 활성화입니다. 활성화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발제가 좀 여기에 대한 북한은 오히려 토론자 두분 선생님이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토론을 어줍게 법을 공부한다고 하는 게 더 좀 어떻게 보면 모양새라든가 실질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많은 어쨌든 제가 발제를 하고 또 실제 필드에서 그리고 또 이 연구원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 정책을 설계하고 계시는 두 분 토론자 분께 제가 좀 꾸지람을 듣는 자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을 보시면 한 15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파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게 이제 문화하고 문화분권이라고 흔히 보통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문화와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파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분권의 내용으로서 많이 이야기되었던 문화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실현 형태가 저는 2014년에 제정되었던 지역문화진흥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진흥법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부제로 붙어 있는 지역문화재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학술대 문화예술법학회 학술대의 가장 큰 취지인 밖에는 우리 이제 윤석열 새로운 정부 하에서의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지난 정권과 정치적 성향이 많이 뚜렷하게 다르다 보니까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서도 그럼 어떻게 많이 달라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양한 문화 영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도 없고 그 부분 이야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이제 특히 이제 문화분권이라고 불렸던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평소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기 때문에 접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그 제도 도입기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학자들이 전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는 긍정적인 기능 부분들이 여전히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뿌리가 되는 지역 문화진흥법 역시 또한 사실은 이거를 쓰기 전에 제가 조금 고민을 했던 것이 제가 2015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관여하셨던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좀 보고 공부를 해서 글을 15년 12월 달에 발표를 하고 16년 2월 달에 논문을 하나 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저도 조금은 알고 있다 생각을 하고 어줍게 글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상당 기간이 흘렀습니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큰 변화랄까요?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중간에 있었습니다만 해당 분야에서는 큰 본질적 변화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이나 또는 이를 굉장히 강조했던 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대통령께서는 역시 이제 지방분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큰 변화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역 간 격차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역시 정부 하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뭐 많게는 아닙니다만 지역문화재단에 관한 부분이 돼서 여전히 기존과 같은 어떤 최소한의 지원은 제가 더 후퇴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설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울부짖으면 누구 외치거나 울부짖으면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대안들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하는 취지에서 자의를 하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예술 부분에서 전문가분들 앞에 제가 잘 모르면서 함부로 떠드는 것 같아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문화 영역에서 우리 발제집 3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영역에서 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있습니다. 토론자분께서도 토론문에 써놓으셨습니다만 과연 이제 우리가 지방 분권 그러면 뭐 중앙이 가지고 있던 행정 권한을 이제 지방 정부에게 어떤 자치 행정권을 행사하는 지방 정부에게 좀 떼내주자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과연 이제 이게 분권이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라는 겁니다. 뭐 혹자는 의사 결정에 문화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어떤 지방의 어떤 자율권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은 편하게 우리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구체적 의미가 과연 뭘까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뭐 제가 뭐 정확하게 알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또 관련되신 분들 말씀을 좀 이렇게 기동량을 좀 해보면 결국은 이 오늘 주제에도 관련되는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문화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과 관련해서도 광역 단위에 있는 시도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각종 이제 지원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돈 나누기에 바쁜 것이고요. 그래서 토론자분께서 토론문에도 재미있게 잘 적어주셨습니다만 배달차 그죠? 배달차 역할을 사실 했고요. 그다음에 기초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초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 역할이 단체장입니다. 그래서 단체장 임용고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에 있어서 기초단체 자치단체장이 어떠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재단 운영 자체도 그렇고요. 제가 살고 있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각 지자체별로 단체장이나 어떤 그 지역구의 문화 또는 경제, 교육 수준에 따라 가지고 직원 수만 보더라도 거의 한 2배 반에서 3배까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봤을 적에 사실은 좀 우리가 뭐 법이라든가 시행령, 법률이나 시행령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학상 이론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역할의 분담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현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괴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뭐 광역과 기초문화재단 간의 역할 부분 혹은 혹자는 또 제가 근무하는 곳이 행정학부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익숙합니다만 거버넌스라는 부분들, 협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부분에서 진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지역에 계시는 현지에 있는 그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이랄까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소외되거나 또는 좀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뿐이 아니라 사실은 이 관련되는 문화정책을 연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꼭지별로 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36조 이하에서 나와 있는 문화와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문화 그다음에 문화보다는 예술로 더 인식이 되는데요. 문화 혹은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제 뭐 우리가 그 외국의 제도를 굳이 비교한다면 어떤 이제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표현이 조금 하는데요. 시장보다는 이제 우리가 국가 공적 섹터가 아니라 사적인 영역의 자율성에 맡겨둘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사실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공적 영역에 산다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설계하지라고 하는 부분에 너무 이제 매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뭐 국가 혹은 지자체가 개입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서유럽식으로 말하는 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문화, 뭐 예술을 조금 일부 포함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하나의 어떤 뭐 퍼블릭 서비스로 보느냐라는 공공재처럼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퍼블릭 서비스로 보게 되면 이제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입할 여지가 또는 명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재정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폭넓은 어떤 재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개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기존의 연구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검토했거나 연구했던 분들의 어디서 공부를 했고 또 어떤 책을 좀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글이나 또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조금씩 성향을 달리하는 정부에서는 어떤 이제 정부 정책을 결정하거나 입안하는 분들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접목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정책들이 조금씩 약간 편하게 좀 약간 상이하게 이동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문화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민주성,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방이라고 하는 분권이라든가 지방자치라는 영역에 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어떤 주민들의 자치 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40조 이하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문화진흥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42쪽 부분을 보시면 지역문화진흥법이 뭐 오래됐습니다. 이미 18년 전에 나왔고 이미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43쪽에서 예전에 썼던 글 내용이긴 한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라고 하는 즉 자주 입법을 통해 가지고 자치법을 통해서 등장할 수 있는 즉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막상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소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화나 예술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문화지구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재단이나 위원회 즉 어떤 조직을 형성한다거나 결국은 일정한 어떤 이제 문화와 관련된 뭐 그 표현이 반드시 정치적 의미는 아닙니다만 문화 권력 형성에 관해서 집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각종 지구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도시 개발이나 계획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개발 행위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취지가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형태로 결국은 이 문화와 관련된 문화를 뭐 명분으로 내세운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영역에 대해서만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의미는 문화에 대한 즉 예술에 대한 어떤 뭐 가치 형성이나 이런 문화 산업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논의들에서 여전히 한 7, 8년 전의 논의에서 현재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문화재단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뭐 지금 오늘 학회를 이렇게 조금 그레이드를 높여 주신데 뭐 그 가장 큰 노력을 해주신 우리 송호영 회장님께서 사실은 원래 이제 처음에 공부하셨던 전공 분야가 법인 쪽입니다. 법인인데요. 사실 법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행정법이라고 하는 공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제 생각에는 역사 이래로 우리가 뭐 만들어낸 인간의 뭐 몇 대 창조물 중에 하나가 저는 법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사람 말고 자연인 말고 하나의 권리 의무 주체를 우리가 관념 속에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새로운 어떤 권리나 의무를 할 수 있는 법 주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뭐 사단이 아니다 하더라도 재단이든 뭐든 간에 문화 영역에서 새로운 권리 주체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분권화의 내용인 기능적 분권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5쪽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공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라든가 지방 자체가 하나의 퍼블릭 공공 정책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법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갖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고 좀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이론적인 얘기인데, 즉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법인이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을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설립 규약에 따르는 목적의 한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문화 영역에 있어서 등장하게 된 법인, 즉 이 문화재단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6쪽에서 조금 적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냥 체념적으로 받아들였던 하나의 정책의 수행자 도구로서의 어떤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메이킹할 수 있는 메이커로서의 실질적 주체로서의 의미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더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코로나 3년간 상황이 더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47쪽에 있는 것처럼 한 30초는 아량으로 봐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역시 이제 재정학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있어 왔고 여전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 여기 보시면 아마 뭐 관련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뭐 최근에 이제 새 정부에서 우리가 뭐 이제 문화 관련해서 제안을 하면서 광역문화재단 협의회하고 전국지역문화재단 협의회 공동 세미나에서 뭐 지방 소비세 비율을 좀 확장하자, 뭐 그다음에 또 세원 발굴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읽으면서 그 부분을 잠깐 보면서 느꼈던 게 여전히 답답하구나, 대책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걸 바라는 건 아니었지 싶은데,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라도 한 20분 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인데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뭐 다양한 형태의 우리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있는 부분을 좀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짧은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제가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 했던 분이 저희 대구 광역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과 관련이 되는 아트센터 관장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한번 불렀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입장료가 뭐냐? 입장료가 12만 원, 9만 원, 그 다음에 음대 학생들이나 뭐 음악 학원 교사들한테는 3만 원 특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고민이 뭐였냐면 컨택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능력이 좀 있으신 분이어서 컨택은 일찍 됐는데 표가 너무 비싸서 이게 올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대구에는 대구문화재단에서 대구시에서 지원을 하는 산학기관이 대구 콘서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대구 콘서트 하우스라는 데는 주로 이제 내셔널급들입니다. 그래서 힐러리 향 같은 사람도 좀 12일 날 오거든요. 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대구 시향이라도 연주하면 이 금액이 3만 원, 2만 원, 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결국은 대구광역시라는 어떤 이제 막강한 스폰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기초자치단체에서 있는 문화재단이나 산하에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아트센터 같은 데서는 실제로 좋은 기획과 아이디어와 컨택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부분들이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시민들은 당연히 이게 이제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을 공급을 하면 당연히 원래 공연료가 이 정도일 거라고 오해를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 문화재단마다의 어떤 보면 좀 불편한 말하기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를 들어서 또 새로운 정부에서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좋은 어떤 또 새로운 대안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